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두박입니다. 금요일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원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한가를 쳐버린 종목들도 있고 상한가가 풀리고 내려온 종목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도 올랐어. 두박이가 다 찍어드리겠다 했는데 일단 두빌은 우리 두박이 시그니처 종목인 만큼 따로 빼서 이렇게 찍어드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묶어서 내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앞서가지고 두 가지 전제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둘 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이 분석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들 오케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 뭡니까?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한 명이 100만원 잃어야 한 명이 100만원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이거 다들 오케이 하십니까?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로섬 게임이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잘 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럼 다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오케이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실험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한쪽 집합은 이 지난 1년 반 동안 음봉마다 종가에 매수했고 한쪽은 양봉마다 종가에 매수했어. 누가 수익이 더 많이 났을까요? 이쪽이 더 싸게 샀잖아. 수익은 이쪽이 더 많이 났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니, 지난 1년 반 동안 증시가 얼마나 올랐는데 음봉보단 양봉의 개수가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매수의 기회를 가진 집합이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더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럼 다르게 질문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가다 생각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고 마음대로 매도하세요. 한쪽은 본인이 생각하는 고가에 매수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마음대로 매도하세요라고 했어. 어디가 수익이 더 많이 났을까? 야, 이건 분명 이쪽이겠지 라고 하지만 정답은 이쪽입니다. 두빌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가죠? 저가입니다. 고가죠? 고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보다 여기서 사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이 날 확률이 오히려 데이터상 높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옛날부터 있던 심리적 실험입니다. 왜? 저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위축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을 챙기기 위해 매도를 하고 기회 줬으니까. 매물 때만 만나면 흔들릴 때 매도하고 신고가를 터치하는 순간 매도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장은 다들 아시죠? 갑자기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어차피 난 비싸게 샀어. 근데 그냥 어차피 이 가격에 산 거 실험이고 하니까 만족할 때까지 들고 가보자. 한 50% 먹어보자. 이러고 두고 간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수익률을 채워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쓸어 담으신 분들 있죠? 제 말 이번 영상만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서도 매도를 안 하실 거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을 얻으실 거고,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나중에 14만원에 매수한 사람보다 수익이 안 나게 될 겁니다. 일단 너무 당연한 건데도 이거 모르시는 주린이분들이 계셔가지고 두빌의 저가가 여기라는 거는 개나 소나 다 알았죠. 왜겠어요? 왜겠어요? 자, 이때 급락이 찾아왔어요. 요때. 근데 이게 어떤 급락이에요? 전쟁이 터졌어.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꼬리까지 달리면서 강하게 반등한 자리야. 이 전쟁이 얼만큼 갈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기는 지켜줬단 말이야. 당연히 누가 봐도 저점이야. 근데 이까지 빠졌어. 이게 저점이란 거에는 이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박이가 이렇게 바닥 다지는 척 하고 있을 때 영상 올려드린 게 큰손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마라. 6월 5일 영상이죠. 썸네일 보시면 이거였어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날은 역대급 기회가 온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가에 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차례가 왔으니까 오늘부터 이 가격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굉장히 쉬운 문제와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험을 통한 여러분들의 대중 심리를 바탕으로 한번 세력을 눈에서 보자고. 자, 주가를 뺐어요. 근데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세력들은 활용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주가를 이까지 빠지도록 냅두기도 하고 오히려 낮춘 거기도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올리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게 누구겠어요? 이까지 가격을 효율적으로 올려야 돼. 똑같은 돈 1000억 쓰더라도 1000억으로 주가가 1000% 올라가는 게 낫지. 10%밖에 안 올라가면 자기들 작전에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 그럼 이걸 방해하는 게 누구야? 세력은 똑같은 자금 1000억이라도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개인들은 1000억이 있으면
통일이 안 돼. 500억은 매도, 500억은 매수야. 또 이게 랜덤성을 떠. 그러니까 어떻게 방해되는 주체들이죠. 개인들은. 그래서 얘들을 털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개인들이 매도세를 언제 발생하겠어요? 그죠? 자기들 물린 가격대. 주가를 이까지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 다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까지 저가 매수로 해서 저가 매집을 하면 뭐해? 올라가면서 개인 물량 다 받아가면서 돈을 또 다 때려 박아야 되는데 저가 매집한 의미도 없고 오히려 빼고 올라가는데 시간만 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한 몫을 합니다. B2 개미 사흘간 5천억 강제 청산, 강제 청산 현실화, 반대 매매 1조가 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속에서 큰 손실을 겪고 원금 복구를 위한 그 욕심에 B2를 해버려서 사실상 이 내려가는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물량이 털려버린 거야. 신용 미스에 털리고 다른 올라가는 섹터를 보고 그 포모에 스스로 손절을 쳐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때 매도세가 평소보다 굉장히 약하게 발발합니다. 즉 매물대가 소화가 다 돼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뭐 무조건이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세력들은 보통 이거의 매물대가 어느 정도 매도 압력이 나오나를 확인을 많이 해요. 그리고 딱 올렸을 때 매도세가 발생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미 소화가 끝났다는 판단 하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근데 올라갔는데 매도세가 안 나와. 그러면 얘들 다 소화가 끝났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올리더라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발생을 안 하겠죠. 들고 있는 개인이 없으니까. 그럼 추가적인 이러한 급등량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이러한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금요일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기술. 바로 이러한 매물대까지 테스트해버리는 양봉을 띄워버리고 다 빼버리고, 현대건설 이까지 테스트하는 물량 만들어버리고 살짝 빼버리고, BHI도 테스트해버리고 빼버리고. 테스트의 결과를 세력들이 어떻게 봤을지 몰라도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때가 다가왔다는 거고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끝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1번 원칙 있죠. 제로섬. 자, 이 내려가는 파동 속에서 개인들이 다 털렸다는 것은 그 개인들의 손실을 총 합하면 여기서부터 얼추 이까지란 말이죠. 그럼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올리더라도 제로섬이 완성될까요? 아니요. 이 빠진 만큼 이 위에서부터 더 올라가야 제로섬이 완성이 됩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 시장가로 그리고 올리면서 쓰는 자본과 약간씩이라도 나오는 그 매도세를 받아먹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가는 실제로 저가 매집을 아무리 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빠진 만큼 또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많이 쓰는 일목균형표라는 이론에서도 가격론의 V 목표치라 해서 빠진 만큼 뭐 더 오른더라 하는 이런 목표치를 잡는 기법이 존재하죠. 실제 차트에 대입해 보셔도 최소 저만큼은 다 올라요. 원익, IPS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니까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어.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거든요. 그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요까지를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똑같은 만큼 일단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지사라고. 니까지가 뭐 최소 목표치라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에서도 물론 많지. 개미들이 아직도 많이 안 탔다,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수급이 있다 하면은 더 올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비싸봤자 여기서 파는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것만큼 또 올라가는데 욕심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이 들고 가니까 아까 그 실험의 결과가 나옵니다. 더 큰 수익이 나버리는. 그럼 사실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끝 타이밍만 안다면 이런 데서 그냥 음봉마다 매수가 비교적 저가에만 들어가도 수익이 이렇게 나버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가를 지금 두빌처럼 이렇게 훅 빼버리고 난 다음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매물대 소화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양봉을 띄우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수령 그림을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바로 6월 8일 계단에 이렇게 지지받는 바로 요날 제가 찝어 드렸던 겁니다. 제가 6월 8일에 원익 IPS 찝어 드렸죠. 모든 게 계단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테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빼버렸지만 계단이 아니라 한 번에 매물대를 다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럼 뭐야? 소화가 끝났고 신고가 흔들기만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못해도 이 박스만큼 올라가니까 이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는 바로 요런 날 며칠 6월 5일은 우리에게 조로의 기회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5일에 여러분들한테 테스 잡아드렸던 거겠죠. 매물대 소화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났다 강의도 해드리면서, 그게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빠진 만큼 제로섬을 통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 실제로 두빌이 이렇게 악재로 인해 깊게 빠졌을 때 있죠. 바로 요때 8월 19일 여기 제일 저점 바로 요 가격대에서는 노예계약서랑 악재가 나왔었을 때 저는 말씀드렸죠. 8월 19일 투자 에너빌리티 파는 사람 10만원 돌파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전쟁 급락이 나왔던 3월 4일 운명을 걸고 예언합니다. 마지막 이 시장이 온 조로의 기회,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 될 미래가 온다. 실시간으로 이런 거 다 집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기법만 알더라도 이때 한 칸, 두 칸, 세 칸 이까지 빠졌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딱 이걸 채워준 바로 이때가 단기 고점이었다는 거는 우리 가족분들은 아마 아시긴 하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투자 에너빌리티를 모든 저가의 기회마다 쓸어 담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여정을 여기 있는 44,258분 가족분들하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두빌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자리마다 모아가야 된다,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대응하시라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비중 조절해 나가면서 또 비중 싣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비중 실어 나가시라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시면 큰 도움 받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거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목 추천 이런 거 아까 보셨던 원익 IPS 테스트 같은 것도 공부방이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고, 실시간 대응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관점 공유해드려요. 그래, 다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더 디테일하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두바기가 아무 절차 없이 입장 가능한 링크를 1초 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뭐 워낙에 회원분들도 많고 잘 나가다 보니까 사칭들이 있는데 먼저 전화한다 이런 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 불법들 심지어 돈까지 뜯어갈라 합니다. 저는 아무 근거 다 필요 없고 전화도 안 할 거고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만 보내드릴게요. 클릭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와 계세요. 아시겠죠? 네, 이 두박이랑 같이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들 꼭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시형 작업 보내주시고요. 네, 바로 창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두빌로 돌아와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월요일의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두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저는 매물 소화가 다 끝났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쌓여버린 요 구간 있죠. 아직까지 테스트는 한 번도 안 들어갔어. 심지어 이제 주가가 한 번 근처까지 갔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건 높은 확률로 이거에 대한 소화 테스트가 한번 들어가야 돼. 근데 소화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끌어올리는 주체들도 모를 수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봐서 주가가 위에 올라갔다가 이 주가가 바로 요 가격대 10만원 위에서 버텨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가에서 이제 바닥에서 한 발짝 올라간 상태로 소화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위에 구간에서 더 이상 매물대를 볼 필요가 거의 없는 자리들이야. 왜냐면 거의 원웨이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르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요 구간만 소화가 끝났으면은 요까지는 굉장히 쉽게 가. 13만 5천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10만원 위에 안착해준 상태로 종가가 마무리된다. 종가도 아니야. 10만원 위에서 장 초반에 주가가 떴다가 10만원 위에서 30분 이상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여기서 이제 한미협력 관련된 재료가 터지냐 안 터지냐 이런 걸로 변수가 조금 갈려요. 만약 재료가 없이 올라간다면 사실 금요일에 저 단체로 매물대 소화 테스트를 했던 그게 좀 걸립니다. 오히려 개인들에게 헛된 희망이라든가 기대감을 좀 많이 풀어놓는 파동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반드시 단기적으로 개인들에 대한 흔들기가 들어가는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추세가 확정되고 수급이 몰려온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두박이랑 같이 다음 주에 공략에 들어가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무리로 다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고문빵도 다들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두박이의 마음이 다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두박이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좌장사 착두 타는 착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